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술을 더 마시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술 소비가 줄어서 주류세, 세금도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요, 여론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요. 아무리 세금이 부족해도 그렇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술 소비를 정부가 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우리로서는 반면교사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 보시죠. 타다 금지 2년 반 만에, 그렇죠. 과거에 좀 논란 속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택시기사 4만 명이 떠났다. 그렇다면 시민들 불편해진 거죠. 택시 잡기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자, 시장을 무시한 모빌리티 규제. 그러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택시기사가 배달 겸업 금지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 사실은 급여, 월급이 너무 적다,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승객도 줄었죠. 이런 가운데 2년 사이에 2만 8천 명이 운전대를 놨다. 택시 운전기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 벌던 타다기사 12,000명도 실업자 신세. 왜냐하면 금지됐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규제할수록 교통 대란만 보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됩니까? 우리 규제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혐오 장사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평산마을 입구에 포진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동안 뭐 집회 시위 벌였던 분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내 목소리 내겠다는데 왜 말리나?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해를 좀 일으키는 거잖아요. 대부분 홀로 생활하면서 애국심에 의지하는데 범칙금은 후원 유도하는 명예훈장이다. 월 수익이 최대 1,50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이건 장사다. 혐오 장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이제 0.7명대 세계 꼴찌 출산율 또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데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2분기 따져보니까요. 0.75명. 같은 기간 역대 최저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대로면 올 신생아 25만 명도 안 된다. 0.8명대 2년 만에 0.7명대로 추락. 이게 확실합니다. 인구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쓴 정책 안 통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내용 내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 협의하길 기대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략적 소통 강화하길 바랍니다. 뭔가 바램 입장을 내놨죠. 올해가요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축전을 서로 교화했는데요.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 딱히 구체적으로 뭐 만날 것인지, 그리고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뭐 각별한 축전 냈으면 전화 통화 할 만한데 안 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전했어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일 서문시장 대통령 대외비 일정입니다. 대통령 일정은요 2급 기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대략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주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날짜까지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이 된 겁니다. 이 팬클럽 이 SNS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이 딱 올라왔어요.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걸 이렇게 공개될 때까지 기자들, 막상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그냥 대구 일정이 있다. 뭔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좀 더 보죠. 팬클럽 페이북에 한 사용자가 공지를 했는데 대통령실 어제 이제 해명을 했죠. 거듭 죄송하다. 경위 파악 중이다. 이런 입장 냈고요. 야당은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야당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대통령 내외의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칵한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질문도 받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들었다. 대통령 일정입니다. 2급 기밀이 아름아름 알려졌다는 거, 이것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름아름 알려졌다는 게 이게? 자,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맨 밑에. 자, 이게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호 문제입니다. 경호처가 담당이죠. 경호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일단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건지는. 그러면서 거듭 죄송하다. 죄송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충분하진 않군요. 그리고 궁금한 거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일단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뭔가 일정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그 팬클럽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일정에 대해서는 많이 퍼져 있었다, 이미.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일정 자체가 막 퍼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동선은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가 그 사망한 거 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저런 대통령 일정은 비밀이라 기자들도 어렴풋이 지방에 가신다 정도만 알지 어디에서 몇 시에 간다는 거 전혀 공개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 알려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상세하게 기자들한테 그게 설명이 된 이유에는 이른바 일정 엠바고라는 게 걸리죠. 그렇죠. 절대 공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들도 거기는 협조해 줘야 되고. 그거 만약에 깨게 되면요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인데 저게 대통령 영부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또 대구 서문시장에 12시까지 모여라 이게 떴잖아요. 예. 근데 대구 쪽에 카톡에는 온통 지금 다 돌아다닌다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국가 기강이 문란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보통 추론하기는 그래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김건희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를 팬클럽에 얘기해 준 거 아니냐.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지금요.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왜 대통령실에 그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하고 개 안고 찍은 사진 그런 것도 집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렇죠. 그것도 정식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적으로 팬클럽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게 대통령 할 때도 공정과 상식 예.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의 3대 리스크가 뭐냐면은 예. 측근, 윤핵관이라는 측근, 또 하나는 부인, 그리고 본인의 태도 세 가지가 지금 3대 리스크인데 본인의 태도는 지금 많이 고쳤어요. 예. 윤핵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라 예.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부인은 제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예. 민주당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저게 되다 보면은 도대체 국가의 중요 일정, 대통령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또 하나는 도대체 비선 농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26년 정치하는데 영부인 팬클럽이라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저도 60여 년 살면서 대통령 영부인 팬클럽이 처음 봅니다. 그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대통령이 나서서. 예. 저 서울대공원 가면요. 공원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 조만하게 히어로라고 조만하게 써 있어요. 아. 그래서 무슨 공원인가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아주 조만한 글씨로 예. 가수 이명웅 팬클럽이 만든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온 사람들 쉬게 하기 위해서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아주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공사비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전혀 내석 안 하고 조만하게 궁금한 사람은 이명웅 팬클럽에서 히어로라고만 하나 써놨어요. 그렇게 그 팬클럽이 운영돼야지 이렇게 대통령 일정까지 공개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칫하면은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저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함부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아. 자꾸 이런 여론이 커지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어요? 국회는 과반수가 야당인데 예. 대통령이 자기 거라고 끝까지 막을 수 있겠어요? 옛날 YS DJ도 못 막았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예. 저는 일파만파로 가기 전에 예. 빨리 대통령이 여기서 나서서 손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 추가적으로 좀 더 보죠. 좀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기자들 보고는 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알려줬어요. 이미요. 다 지금. 알 사람 다 압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공개가 됐을까? 왜 알려졌을까? 유출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인력이 있어서 정보 유출될 수 있어. 이거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 설명했어요. 뭐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일단 이거 보면은 현장에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 뭔가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거 정말 왜 누가 흘렸을까요, 이거? 글쎄요, 좀 뭐 누가 흘렸는지 참 저로서는 뭐 알 길이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경찰의 인사가 사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 그건 인사 관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노를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아니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자들한테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알려진다 손 치더라도 그 시점까지 엠버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관행이고 지금의 어떤 경호의 어떤 원칙인데 이게 상식과 원칙이에요. 근데 그 상식과 원칙이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부인의 그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돼버리고 아니 그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미 뭐 대구 전역에 지지층들한테 그것이 다 카톡으로 아까 뿌려지고. 윤영걸 대표님도 뭐 그 카톡을 통해서 뭐 이게 퍼졌다 뭐 이런 설명을 그렇죠.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은 뭐 경호 공백에 따른 뭐 이건 국기문란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이 이번 그 대구 방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예. 그럼 보통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떠올려 보면 위기 때마다 찾아간 곳이 대구시장이에요. 가면은 힘을 받는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안 좋으니까 가서 힘 받으려고 가나 보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보수의 심장을 가는데 굳이 이렇게 동원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박찬영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유출된지 모르고 누가 유출한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유출한 그 목적은 그렇다면 뭔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방만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이 많은 곳에 가니까 많이 오라. 뭔가 많이 모여서 뭔가 기획을 해보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많이 생기고 관련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정보가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 기획이라는 걸 지금 모릅니다. 유출의 목적은 기획이라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좀 다시 이렇게 좀 회복시키는 어떤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소문이 발이 달려서 SNS를 타고 예. 이렇게 퍼진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은 경호라고 하는 측면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일종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보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좀 상황 인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하다가 이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사안이요. 일단 대통령실의 경호처 관련돼 있죠. 경호처 소관 사항인데 이게 퍼진 거예요. 알려지면 안 되는 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설명 더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면은요. 자,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사진 기억나시죠? 대통령 직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비공개로 나간 거예요. 당시에도 또 팬클럽 나옵니다. 이 사진입니다. 5월이네요. 비슷한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전 회장이라고 소개해야겠죠? 뭔가 좀 설전을 벌였죠? 이 글을 통해서. 요겁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이 먼저 이런 입장을 내요. 이거 대통령 행사 이거 철저하게 비밀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이 팬카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만하고 해산하라고 했어요.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이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죠. 이렇게 받아칩니다. 대구시정이나 신경 써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이 욕설 표현 같은 게 들어가면서 홍준표는 닥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정상이냐 이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이거래요. 이 일정 유출은 저나 건희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좀 뭔가 또 해명도 좀 내놨습니다. 설전을 벌였어요. 김병민 위원장. 예.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해명을 합니다.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변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재발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해소 정말 안 됩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 감찰이 꽤 세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에 있는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대통령실 기강 잡기냐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한번 제대로 쇄신하고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던 그 순간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예. 나머지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뭔가를 직원들을 감찰하고 바꿔보자 하거든요. 근데 이 뉴스 다 묻혔어요,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원을 통해서 유출이 됐든 주변에 있는 인사를 통해서 유출이 됐든 원천 소스는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겠죠. 게다가 날짜와 시간까지 적시가 됐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박상원 교수님의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예. 어차피 대구 서문시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까지 나와서 많이 계시죠, 원래 거기. 거기에 가는 순간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누군가의 동원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 서문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시장을 방문하게 되는 순간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어떤 동선을 짜게 되는지 또 시장을 거치면서 어떤 시장에 잠깐 머물러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점 포인트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사전 동선 체크들은 뭐 당연히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정들을 짜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 유출이 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이 새어나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전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쇄신에 들어가기 위한 예. 감찰에 감찰에 나섰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을 때 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를 느꼈거든요. 예. 이번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통령실에 대한 일정 유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신업 변호사, 홍준표 시장 예. 뭐 이렇게 좀 설전이 있었는데 선거 때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강하게 대립각에 섰던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누구보다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예. 대통령의 성공을 응원했던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은 팬클럽 회장이 아닙니다만 여전히 저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성공에 어떤 보탬과 도움이 되는지를 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라고요. 저 같은 방식의 발언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과 본인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경로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유출됐는지 이거 아직 모릅니다. 이거 들여다보겠죠? 그런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잠깐 추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뭔가 유출했을 수 있다. 그러면요. 김일인 대통령 일정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게요. 너무나도 엉망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굉장한 문제지만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요. 그 유출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대범한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정도는 가볍게 유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다음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무슨 그림인가요? 제목은 행차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양산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앞에 뭐 팬클럽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뭐가 이렇게 따라가죠. 비선, 친인척, 뭐 대학 이름도 있습니다. 뭐 관저 뭐 등등등. 뭐 유튜버도 얘기 나오더고요. 지금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은 대회비가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라고 대통령실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누굽니까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풍자하면서 좀 묘사한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회에서요.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다 다른 내용하고요.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돼 있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 이 사안은요. 이른바 사적 채용 의혹 논란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요. 김성일 평론가. 네. 지금 뭐 고발이 된 상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통령실하고 완전 정면 충돌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예. 조금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가 만들어진 목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직자들의 가족의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를 하겠다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수사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으면 원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아, 것이고요. 그럼 어제는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한 그렇죠. 걸로 보인다. 너무, 고발이 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저 수사를 잘해야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능하다, 무용하다. 사실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쵸. 질문을 받고 있죠, 예,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게요. 아. 좀 전에 우리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예. 우리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사의 주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우려 중에 가장 큰 우려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주변이 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우려스럽지만 예. 그분들이 지금 보이는 수준 자체가 제가 아.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주변의 인물들의 수준인가? 라는 어떤 그러면 걱정을 지금 하게 벌어지고 해요.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수준이 지금 낮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오. 그 사건 사고도 그렇지만 예.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의 말과 행동 아. 면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주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유영걸 대표님께서는 태도, 예. 측근, 부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중에서 그 부인과 측근 부분 이거에 예. 대한 주변 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뭐 준비하는 인력을 통해서 이게 새 나갔을지도 모른다 이 말 자체도요 대통령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 왜냐하면 준비하는 인력이 누구예요? 대통령실이 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아. 그리고 그게 보안 상황이면 저도 뭐 NSC 상임위장 비서관을 했지만 예. 보안과 관련된 거는 제가 공무원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각서를 다 써요. 그렇겠죠. 예, 쉽게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관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각서를 써야 되면 각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입단속을 당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부를 해야 되고 이런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벌였는지도 지금 파악하기 그럼 어렵다는 어제 것을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도 적합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네요. 철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실이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걸로 다 묻혀버린다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자꾸만. 이런 지적 나옵니다.